네, 목요일은 화목한 창원화수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자, 오늘도 좋습니다. 한번 힘차게 시작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창원. 하세요. 네. 네, 좋습니다. 요즘에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커가지고 네. 저희가 오늘 이벤트를 들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페라 티켓을 드리는 이벤트를 또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두 분께 2장씩 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창원으로 삼행시 갈까요? 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삼행시를 해봤는데, 네. 이제 칭찬 댓글이 많았죠. 네, 뭐 티켓을 따려고, 이제 주로 거의 뭐 아부성 멘트. 네. 네, 그리고 너무 이제 칭찬 위주로 하시니까 네. 손발이 다 오글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네. 얼마나 좀 재밌게 하는지. 네, 네, 거기에 따라서 한번. 좋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 거의 뭐 커피 쿠폰이나 아니면은 치킨 쿠폰 이런 것만 했는데 우리 PD님께서 네. 엄청 신경 쓰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무료 오페라 티켓. 네, 비싼 그래서- 티켓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얼마나 더 재밌나에 따라서 유튜브 댓글로 많이 네. 웃으시는 분들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봐도 이거 진짜 웃긴데 네. 하는 분을 선정해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치 있는 댓글 많이 네.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페라 티켓 당첨자는 저희가 잠시 뒤에 또 발표하도록 할게요. 저희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필승 전략 보면서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화면으로 필승 전략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금리 인상 시기에도 수혜주는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금리 인상기 수혜주면은 금융주 말씀하시나요? 미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네, 오늘 다 아는 사실이지 맞습니다. 금리 인상 수혜주. 왜냐면 이제 제가 오늘 또 갖고 네. 나온 황금 전략 종목이 바로 네. 이 금리 인상 수혜 대표 수혜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관련주를 이따가 한번 볼 건데 지금 이제 오늘 또 시장이 살짝 눌렸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지금 울트라 스텝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울트라 스텝까지는 안 갈 거로 봅니다. 그건 너무 시장에서 과도하게 지금 이제 평가를 하는 거고 네. 시장이 이제 조금 충격을 먹었었지만은 이제 CPI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8.8 그러니까 8% 초반이 8.3 이 정도도 사실 뭐 9%대 나온 게 아니라면 뭐 충분히 저는 그 시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생산자 물가지수 PPI 같은 경우에도 양호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1% 인상에 대한 명분은 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90% 이상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러면 오히려 제로 소멸로 상승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또 우리가 이제 또 빅 스텝 그러니까 0.5%의 금리 인상을 한다면 의외로 시장이 또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수혜주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섹터가 수혜주가 될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오늘 자율주행 섹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 코리아 FT, MC넥스, 오비고 시장 대비 좀 선전을 했습니다. 네, 목소리를 맞습니다. 조금 달긴 했지만 오늘장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선전한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최근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비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오늘 윗꼬리가 많이 달렸지만은 네. 지금 장중에 14%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모트렉스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여기 보시면은 오늘 이제 9% 넘게 네, 오늘장 코리아 FT를 비롯해서 기침 좀 MC넥스, 오비고 그리고 모트렉스가 또 상승을 했지만 윗꼬리를 조금 달긴 했습니다. 그래도 뭐 시장 변동성 대비해서는 좀 나름 선전해 준 것 같은데 이 종목들의 상승의 이유를 저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지 괜찮으신가요? 매니저님? 네, 물 한 잔만 먹고 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좋습니다. 네, 근데 그냥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말씀드리면 우선은 이제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장중에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오늘 이제 마지막에 물론 이제 종가는 네.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지만은 지금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강력한 모멘텀이 뭐냐면 바로 GV60의 자율주행 이슈 그리고 레벨 3가 채택된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이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비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모트렉스냐 그 오비고냐 그리고 이제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그동안 조금 부각이 안 됐었어요. 네.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부각이 안 됐다가 이번에 이제 현대차에서 레벨 3가 나온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급등이 나오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이제 G90이죠. 이제 나오는 거는.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미 레벨 3가 이제 개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국내법상 제대로 이게 활용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현대차가 나오면 다시 한번 테슬라가 좀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내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대로 레벨 3 자율 주행차가 나옵니다. 현대차 제네시스가 올해 4분기 출시 예정인데 이 정부가 2027년에도 레벨 4의 자율주행화를 상용화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까지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이게 상용화가 또 예정처럼 잘 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그 레벨 4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전한 자율주행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목적지를 찍어 놓으면 우리가 이제 운전자가 거의 수면을 취해도 될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알아서 뭐 사람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호등, 끼어들기까지 모두가 가능한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레벨 4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은 지금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관련 법과 법 개정이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리고 신호등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신호등이 빨간불인지 그리고 이제 노란불인지 그리고 초록색인지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그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그 사물 인터넷 관련 이런 그 인프라가 제대로 투자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당장에 실현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레벨 3만 되더라도 운전자를 도와서 충분히 자율주행 기술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차 이슈까지 짚어봤고 또 자율주행하면은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피소가 됐죠. 집단 소송이 또 걸렸습니다.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라고 네. 하는데 이 완전히 작동하는 그런 자율주행차가 곧 나올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좀 애매하죠. 이게 네. 테슬라 관련한 종목들에 영향을 좀 줄까요? 명신 산업이라든지. 네네. 네. 저는 근데 별로 영향 없을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미국은 소송의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뭐 햄버거를 먹다가 뭐 예를 들어 뭐 이게 목에 걸려서 그런 부분은 있어도 해프닝이다. 네, 그냥 굉장히 좀 강하게 소송을 걸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런 그 앨런 머스크가 사기꾼이다, 기만했다 이런 내용은 네. 2017년, 18년도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더 심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사기꾼 아니냐. 왜냐면 그때는 테슬라도 적자였거든요. 네. 그때 대비해서 지금 테슬라가 거의 20배 넘게 올랐는데 지금도 굳이 뭐 테슬라 소송 걸었다고 해서 그럼 테슬라 망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나 이제 생각을 확증적 편향이라고 하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냥 원래 이제 늘 정상에 있으면 바람도 많이 불고 그 다음에 절벽도 많고 이 항상 주목받는 회사와 그 다음에 주목받는 그 인사는 늘 찬티도 굉장히 많지만 안티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소송도 이제 주가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테슬라 집단 소송이 있지만 해프닝1호만 좀 보고 계시고 네. 국내 관련 종목들에는 큰 영향을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 들여다봤습니다. 앞서서 이 금리 인상기의 수혜주를 오늘 또 가져오셨다. 제가 또 금융주라고 이미 힌트를 드렸는데 네. 오늘 필승 공략주 어떤 건지 내일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공략주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푸른저축은행 가져오셨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매니저님? 네, 푸른저축은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금리 인상 수혜 테마주로 제가 오늘 뽑았고요. 네. 그 추가 급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봐서 제가 이제 오늘 가져 나왔습니다. 네. 이제 보시면은
푸른저축은행. 우리가 이제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은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지금 이제 미국은 0.75, 0.75, 0.75 네. 자이언트 스텝을 3번 할 가능성, 혹은 이제 자이언트 스텝 2번, 빅 스텝 1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뭐 전자가 되든 후자가 되든 금리 인상이 되는 거는 확실합니다, 거의.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번 남았는데, 이 한국은행도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을 따라가려면 지금까지는 계속 0.25%만 금리 인상을 했지만, 네. 우리나라도 그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을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환율이 요동치겠죠.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 총재가 이 지금 금리 인상을 거의 뭐 앞으로도 또 더 강하게 할 것이다라는 거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금리 인상 수혜주로 바로 이제 은행주. 근데 우리가 이제 뭐 KB금융이나 신한지주 이런 종목들은 이제 테마 형성이 좀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그 쉽게 올릴 수가 없다. 오히려 그런 종목들은 뭐 금리 인상 물론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겠지만은 매크로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분을 가지고 이제 메이저 수급들이 급등시킬 수 있는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푸른저축은행과 제주은행 최근에 이제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가총액이 1,000억, 2,000억짜리가 가장 잘 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푸른저축은행 오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제가 생쇼에서는 또 제주은행을 편입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푸른저축은행을 이제 보시면은 지금 이제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보는 게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이제 그 급등 이후에 좀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지금 매물대를 거의 소화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가를 매물대 최상단에 맞춰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 매물대를 이제 다 뚫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올해 연말까지 무조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 푸른저축은행을 올리는 세력 입장에서 언제든지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집하기도 쉽고, 예를 들어서 다른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뭐 이런 쪽은 매집하다가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 다 떨어지겠죠. 네. 그리고 그걸 매집하던 세력들도 같이 물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 종목을 컨트롤하는 세력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푸틴의 마음까지 알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종목들은 누구도 그 종목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이 될 거라는 게 확실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이제 그 컨트롤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세력 입장에서 금리가 인상이 되다가 꺾이는 시점 그 직전에만 주가를 올려서 급등시키고 차익하고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9월 이제 9월 초 그 중순인데, 그러면 10월, 11월, 12월까지 3개월 동안 충분히 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보면은 그러면 오늘 좀 그 상승이 나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오늘 상승 나와서 그 세력들이 털고 나갔다면 오늘 거래량이 이 정도가 터지면 안 돼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물 손바뀜이 일어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오늘 이제 급등 나오고 윗꼬리가 달렸는데도 거래량이 안 터졌다는 거는 이거는 그 세력들이 물량을 다 팔았다기보다는 이제 여기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 그냥 어느 정도 여기서 물린 개인들 물량만 받고 주가 관리만 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트도 짚어주셨고 푸른저축은행에 대해서 포인트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럼 또 중요한 게 가격 전략이지 않습니까? 네. 푸른저축은행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저는 직전 매물대까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정고점 매물대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18,000원입니다. 네, 18,000원. 반드시 보시자. 여기 이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무조건 보자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12,500원 한번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푸른저축은행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특별한 거 아니면
그냥 바로 급등하든 아니면 눌렀다 급등하든 급등은 한 번은 꼭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기에 수혜주를 푸른저축은행 가져와 주셨고 목표가를 18,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으로의 주가 흐름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또 수혜주가 너무 궁금해서 종목을 먼저 열어봤고 리뷰도 해드려야겠죠. 다스코. 이틀 전에 가져오셨던 종목인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네. 단기 급등을 노려보자라고 하셨습니다. 네. 어제 오늘 우크라 재건 관련주가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전히 뭐 눈여겨봐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 네옴시티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우리가 이제 주목을 받는 종목이었고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상승 흐름이 나오다가 종가에는 좀 밀렸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편입하고 나서 그 7% 넘게 상승 흐름은 나왔지만 그렇다고 뭐 급등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아니면 뭐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네옴시티랑 묶여서 가는 게 저는 훨씬 더 많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푸틴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푸틴의 탄핵은 사실상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김정은 국방위원장 밑에 있는 이제 공산당 그 노동당 뭐 위원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김정은을 밀어낼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독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투표를 해서 푸틴을 뭐 밀어낸다? 솔직히 그 뉴스를 보고도 저는 좀 약간 갸우뚱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 관련주는 그 조금 단기로 보시고 오히려 네옴시티 관련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다스코의 리뷰까지 해드렸고요. 또 고이스탑으로 종목별로 내일장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략 짜드리겠습니다. 오늘장 인기 검색 10가지 종목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태양광 관련주 OCI가 1위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가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2위에 금양을 비롯해서 에코프로, 대성하이텍, 그리고 강원에너지까지 오늘 시세를 분출하면서 인기 검색 종목 상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관련한 이슈로 신풍제약이 오늘장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두산 관련한 이슈로 올라온 SPG와 두산까지 저희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 첫 번째로 짚어볼 종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OCI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EU가 강제노동금지법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중국을 염두에 둔 거고 네. 이 중국산 수입이 금지되면은 국내 태양광 업계가 네. 반사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OCI가 강세를 보였는데 네. 앞으로 이 태양광 관련주들의 흐름 좀 어떻게 보십니까? OCI 내일장 고일까요? 네, 당연히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시면 OCI뿐만 아니라 오늘 네. 뭐 전반적으로 오늘 S에너지도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S에너지도 태양광 관련주죠. 태양광 관련 테마주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S에너지가 오늘 장중에 무려 14% 넘게 급등했습니다. 네. 얘도. 그리고 OCI가 이제 15% 종가에 15.87%로 종가가 거의 최고가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제 그저께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이제 태조 2만 원은 끝났다. 이제는 삼성전자다. 아하. 라는 얘기가 무섭게 네. 또 태조 2만 원에서 태는 태. 태양광이죠. 그런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다시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약간 그 너무 단기적 편협적 시각으로 보는 그런 그 기사들은 조금 우리가 투자하는데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네. 왜냐면은 의연하게 투자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거든요. 정보 전달보다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끝났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 어떤 친환경 에너지,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은 네. 저는 올해 연말까지도 계속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이제 OCI가 또 유독 많이 올라온 이유는 다른 종목들 대비 또 밸류가 좀 낮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OCI만 올라온 게 아니라 오늘 이제 보시면은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8% 넘게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솔루션도 오늘 장중에 5%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S에너지도
에너지도 있는데 지금 이제 하나솔루션이랑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OCI는 그동안 다른 종목들 대비 많이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이 조금 하나솔루션이나 아니면 이제 현대에너지솔루션으로 모이는 그런 시점에 다시 OCI가 지금 그 또 밑에서 개미털기 들어가고 급등 나왔다라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종목이 더 좋아서 올랐다기보다는 어떤 키 맞추기 그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태양광 쪽은 뭐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으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조금 그 시장에 쏙 말이 들어갔는데 네.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얘기만 안 나올 뿐이고 그래서 충분히 OCI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댓글창에서도 OCI가 무거워도 한 번씩 흐름 타면 저렇게 날아간다니까요 네. 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밸류가 좀 낮은 상태인 OCI 좀 시세를 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내일장에 대해서는 고 의견으로 드려봤고요.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5위에 위치한 대성하이텍 체크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오늘 또 잘 갔습니다. 테슬라가 미국 공장의 생산 시설 비중을 늘린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2차 전지 관련주가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네.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대성하이텍도 내일장 고입니까? 네, 대성하이텍 일단 고의견 드릴게요. 뭐 당연히 고의견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오늘 이제 2차 전지 쪽을 보면은 지금 대성하이텍이 가장 강했습니다. 네. 그래서 22%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그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오늘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그 방금 그 세영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듯이 테슬라 관련된 뉴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대성하이텍이 급등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떠냐면 그러면은 대성하이텍은 테슬라 관련 대장주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대성하이텍이 급등 나온 거는 사실상 어느 정도 개미 털기가 조금 들어갔고 그리고 충분히 저점이고 지금 이제 바닥에서 빈집 털이가 들어가면서 오늘 급등이 나온 거고 그날 테슬라 관련 모멘텀이 나왔으니까 오늘 이제 그러면은 테슬라 대장은 대성하이텍 이런 이제 논리가 그냥 시장에서 성립이 됐을 뿐이지 네. 테슬라 관련 대장주는 또 다른 종목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성하이텍은 당연히 뭐 2차 전지나 뭐 이런 쪽으로 모멘텀은 있는데 이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개인들 털고 이제 이 물량을 잡아서 오늘 그 올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급등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1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성하이텍 목표가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네. 내일장 의견에 대해서 대성하이텍은 고로 저희가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고인스탑으로 종목들의 내일장 전망해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당첨자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댓글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분입니다. 9400님께서 운 띄워주세요. 이창원으로. 네, 이래서 되겠냐. 네, 창도 없고 방패도 없고 네, 원망할 수도 없는 이놈의 장 하시네요. 이분은 네. 탈락. 왜냐면 너무 부정적이세요. 이미 당첨자를 저희가 정한 겁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네. 웃긴가요? 네, 웃깁니다. 네, 그래요? 저는 별로 안 웃긴데. 네, 다음에 더 좋은 선물 준비해 드릴 테니까 제가 다음에 더 웃기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9400 축하드리고 저희 두 번째 분도 보도록 하죠. 네. 네, 우리 유명한 님입니다. 운 띄워주시죠. 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일은 창, 창문에 상한가 그림을 그려놓고 기대했는데 원. 원수 같은 파월형이 기대를 다 깼네요 했었습니다. 네. 마음에 드시나요, 이분은? 네, 이분은 마음에 듭니다. 네, 좋습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사실 조마조마했습니다. 첫 번째 게 더 웃기긴 했네요. 뭐. 우리가 둘 다 웃었으니까. 지금도 웃고 있잖아요.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9400님, 유명한님 댓글 네. 당첨 축하드리겠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샵 2034로 이름 그리고 티켓 받을 주소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재밌는 댓글 많았는데 네. 아쉬우신 분들은
내일을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일도 이벤트 진행을 할 테니까 내일도 오셔서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매니저님 많이 웃었네요, 덕분에. 오늘 또 무료 방송 네. 하시죠? 네, 맞습니다. 자, 이따가 5시 공개방송 많이 오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 이제 그 시장이 많이 안 좋긴 하지만, 여러분들, 뭐, 개별주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푸른저축은행 또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시장과 무관하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궁금하시다면 이따 5시 공개방송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무료 방송 5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요일에 창훈하세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MBN골드 이창훈 매니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